모두 국민의 국민을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에 멀어질수록 결국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고 말 거는 대전 서구을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산 사상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전에 청와대 앞에서 열린 의총에는 못 가신 거죠? 예, 저희는 법사위 청문회 있었거든요. 네, 오늘 헌법재판관 청문회 예. 참여하시느라고. 네.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의총 아주 이례적입니다.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제1야당, 제2야당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후보들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의회 민주주의나 폭거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무시한다는 건 국민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임명해놓고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청와대 앞에 가서 그래도 대통령께 항의하고 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야당이니까 이제 이 나라의 국가원수이자 대통령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 앞에서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야당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은 이미 그 두 분의 낙마가 있었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김현철 장관 그리고 박영선 두 분 장관의 지금 이제 경질 임명을 반대하는 건데요. 글쎄요, 우리나라 청문회라는 제도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제도가 아니죠. 국민들께 장관의 자질과 능력을 보여주는 제도인데 두 분이 낙마했으면 됐지 7명 중에 4분을 낙마시키겠다 하는 프레임 자체가 좀 과하지 않느냐. 여론도 저는 그렇게 나오 있는 걸로 알고 청와대 앞 있습니다. 의총 장면 보고 말씀하시죠. 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청와대냐? 청와대는 그동안 부실한 인사검증은 물론이요. 공직기강 회의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정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커녕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조국 수석에 대한 경질도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는지.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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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을 적답 경질하라. 경질하라, 경질하라, 경질하라. 국회 무시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여권 입장에서는 7명 중에 그동안에 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는데 자꾸 임명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7명 중에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낙마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하게 말해도 될까요?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라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상대평가하는 자리입니까? 절대평가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7명 후보자가 쭉 있는데 2명 정도 낙마했으면 됐지 4명 정도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협치라면 협치라 그래도 최소한의 국무위원에 대한 자격이 없으면은요 2명이 아니라 7명을 다 낙마할 수 있는 게 청문회죠. 복불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7명을 다 했는데 요 사람은 더 나쁘고 요 사람 덜 나쁘기 때문에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무위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임명할 것 같으면 인사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오늘 제가 문영배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가는 길 안에서 국회를 향하는 길 안에서 그냥 허탈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청문회 안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저는 후보자라고 안 부르고 헌법재판관님 이렇게 불렀어요. 이미 그분은 후보자가 아니라 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정부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국민들 앞에 염치는 있었어요.
이 인사가 잘못된 것은 국민소통수석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눈두에 민치 못했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낙마 이후에 정찬용 인사수석하고 박정규 민정수석 경질했습니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느냐? 국민에 대한 청와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문책이었다. 실제로 잘못은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너그럽게 양해해주기 바란다. 국민들 앞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잘못 검증한 민정수석, 인사수석 경질하고 국민들께 대통령의 잘못이니 너그럽게 양해해주기 바란다라는 정도의 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었거든요.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이 용기 좀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이 정도 발언하셨다면 문제 삼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장전 의원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할 계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죠? 잠깐 제 말씀 다 듣고 얘기하세요. 오늘 또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칭찬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 점을 오늘 좀 분명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는 직위가 있죠. 그러나 국무위원들, 장관들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즉 과도한 어떤 그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대통령이 꼭 이 사람을 책임지고 쓰고 싶다라는 그 제도의 정신이 인사청문회 제도입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검증이 끝났다면은 그것은 대통령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낙마가 되는 겁니다. 역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의 후보자 중에 5분은 통과가 됐고 네. 2분은 낙마가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시에 저는 부합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박영선 장관이나 김현철 장관이나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의혹된 것, 특히 박영선 장관의 의혹은 검증된 게 없습니다.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냥 의혹에 불과한 것이었고 적어도 대통령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장관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마 이 점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결국은 프레임의 문제인데 야당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안 돼 라는 정치적 공세의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특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루어지는 네,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네. 그것을 위한 공세였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마지막으로 언론이 어떤 내용을 써주고 야당이 그것에 어떠한 소재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통과가 되고 어떤 분은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네. 박영선 장관과 김현철 장관에 대한 야당이 청와대까지 가서 뭐 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정치적 공세이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두 분 장관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는 것이 더 다수이고 마찬가지로 인사 추천과 검증을 한 두 인사수석,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경질이 아니다라는 것이 역시 다수 여론입니다. 제가 이제 뭐 우리 박범계 선배님하고 뭐 박영선 후보자 또 김현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 귀에 못이 박히게 그분들이 왜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오늘 문영배 후보자 방금 제가 청문을 하고 왔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법조인으로서 대통령께서 제1야당과 제2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하는 것 이것이 삼권 분립 또 권력을 견제와 균형을 맞추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문영주 후보자가 용기 있게 우리 헌법은 권력을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 우선입니다라는 용기 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론적인 답이네요. 자, 원론적인 답이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는 굉장히 강한 답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도 이제 쇄신해야 됩니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이런 독선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저는 비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18대 초선 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이 길어지시겠네요. 아니요, 18대로 제가 돌아가니까. 자, 이명박 네. 대통령께서 짧게 조금 하십시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가 정론관에서 마이크 잡고 네. 대통령, 정무수석, 인사수석, 비서실장까지 사퇴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네. 그때 제가 혼 많이 났습니다. 청와대에.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저희들은 그렇게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물러가라 그러는데 김의겸 대변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단 한 명도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걸 보면 네. 민주당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생동감이라든지 살아있는 정당인가 네. 이런 의심을 뭐 가질 수밖에 남의 당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요. 걱정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잠깐만. 아니 뭐 예. 그런 지적은 하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네. 저도 그런 지적입니다. 남의 당 쇄신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할까요?
아니, 네. 말씀하세요.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남의 당 이제 그만 걱정해 주시고 자유한국당이라도 잘 하세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갑자기 김의겸 대변인까지 또 얘기가 튀는 걸 보면 결국 이제 한 백화점에다 다 집어넣고 이 물건 저 물건 다 나쁘다. 지금 그러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 같은데 뭐 야당이니까 뭐 못할 소리 할 소리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가 돌아가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보다 다수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의 인사 추천과 검증에 대해서도 경질해야 되냐 물었을 때 50%가 경질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민 여론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적은 네. 여론이 뭐 경질해야 된다는 네. 여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야당이 보기에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쯤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책임은 묻되 책임은 지겠다. 뭐 그렇게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네. 따질 건 따지면서 이렇게 전 자, 국정을 한 진행시키는 말씀만 더 게 드릴게요. 좋겠다. 한 말씀만 이런 더 드릴게요. 말씀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 부탁드릴게요. 2년도 안 된 정부에서 11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10명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저는 대통령께서 수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대통령께서 네.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이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권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국민들 앞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인사 검증에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너그럽게 양해해달라. 이 알겠습니다. 정도 네. 멘트라도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렇게 민주당도 불통이고 대통령도 불통인 상태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정권에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기대할 것인가 네.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 어제 손학규 대표도 그랬고 이 자리에서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이 최소한의 야당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 마침, 말씀 네. 관련해서도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현철, 박영선 두 분 장관의 임명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능력으로 보여달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과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네. 말씀 속에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여러 심경을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한마디만 자, 더. 아이, 잠깐만. 네. 조국 질문이 수석, 한 발도 정말요, 앞으로 못 저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조국 수석이 인사 개편을 왜 합니까? 이 국정을 쇄신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국정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데 지금 7명 인사해놓고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조국 수석이 인사에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대통령이 실컷 지지율을 올려놓으면 지지율을 자꾸 끌어내리는 참모들이 끌어내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게 민주당에서 방치를 하고 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 네. 지지율이 뭐가 떨어졌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고 지금 좀 더 골든크로스 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않죠. 비슷하죠. 대통령 지지율이 조국 수석이 떨어뜨리고 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내려가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내려가는 저 추세가 맞습니까? 워낙 맞죠. 높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아 네. 예전에 비해서 뭐 70% 80% 대비해서 말씀한다면 뭐 인정하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45%대 전후반으로 네. 그것이 뭐 어느 정도의 그 소강 상태를 유지하는 건 맞지 아니, 않습니까? 반대 국민이 네, 45%대 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서 박정규 민정수석 경질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너그럽게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자애로운 대통령이 계실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애롭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그냥 눈 녹듯이 놀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너그럽게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더 국정운영 잘하겠습니다. 인사검증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예요. 야당이 더 이상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 했잖아요. 아까 이게 언제 그런 말 아주 했습니까?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과 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과입니까? 그거 저기 의원님. 사과를 왜 합니까? 사과를 안 해야 말투를 됩니까?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네. 무슨 사과를 합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는 네. 국민 앞에 져야 아까 돼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국회 동의를 요하는 그런 엄격한 그러한 과정이 아니고 국민들께 이러이러한 후보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이게 도저히 국민 눈높이에 지금 쓸 수가 없는 결론이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45.8% 대 43.3%예요. 거기 자 가짜 임명이 아닙니까? 뭐 임명이 문제가 됐으니까 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 임명이 아닙니까? 됐으니까 그만하시죠. 국민들이 적은 수죠. 아무리 적은 그렇지만 수.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부가 채택 안 되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있죠. 법적으로는 있죠.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장 의원님께 정권이요. 하나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정권이 네. 힘들어지는데 언제 힘들어지는지 압니까?
이렇게 불통으로 밀어붙이는 독선이 있을 때 정권이 힘들어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해봤으니까 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럼요. 자, 잘하도록 저걸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예. 네. 정말 좀 잘하세요. 예, 남 얘기하지 답답합니다 마시고. 정말. 그 민주당도 좀 각성해야 돼요. 민주당도 당내 비판을 해야 그만 됩니다. 좀 하세요. 자아 비판해야 네. 돼요. 질문 좀 하게 해서. 저희 자막에 이제 보면 이게 정치 공세냐라고 이제 여권에서 이야기하는데 박정규 수석이 물러나고 다음 민정수석이 문재인 수석입니다. 예. 네. 그때도 야권에서는 자격이 안 된다 해서 물러나라 해서 결국 한 1년인가 1년 반 하고 사임합니다. 아, 민정수 1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이제 결국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이제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그때 민정수석 물러나라고 한 건 정치 공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새롭게 들어와서 막 정치 공세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정치 공세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실제로 지금 조국숙 물러가라는 게 이거는 당시 화면입니다. 네. 국민들께 어느 정도 이게 동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11명이 낙마를 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에 국민소통실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우리가 조국 수석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잘하고 있는데 조국 수석 물러가라 그러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 물러가라, 조현영 인사수석 물러가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자. 정치 공세가 아닌 거죠. 정치 공세자 아닌 자는 거기서 국민 여론에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 의원님께 다소 제가 미흡했지만 국민 다수 여론이 자꾸 다수 여론이 잠깐만요. 가만히 좀 아니, 계셔보세요. 다수 여론이 좀 얘기 좀 뭐냐고요. 합시다 좀. 네. 아이, 참나. 참네. 왜 화를 내세요?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자, 그렇게 자, 저 밖에서는 저 안 그러겠다고 말씀하세요. 해놓고 말씀하세요. 들어오면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까? 뭘 바뀌어요? 예? 자, 네. 그만하시고요. 저거 자, 다수 여론 네. 다수 여론 하니까. 자, 예. 의원님, 제가 이 질문 네. 좀 드릴게요. 두 분 좀 이렇게 저 가라앉히시게. 그만 웃고. 두 분은 버릇이 정치 참- 공세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인사보고서가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되더라도 규정상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MB 정부, 지난 정부, 이번 정부까지 27명인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이 됐습니다. 그럼 국민들 보기에 그때마다 싸웁니다. 여야가 뭐 진영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제도를 바꿔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꿀 그러니까. 때가 됐는데 제도 바꿔야 할 당사자분들이시잖아요. 입법부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김원장 앵커도 빨리 네. 그런 질문들을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이게 진도가 나가지. 가만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상적인 진행입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가만히 좀 계세요. 제 말 네. 끝날 때. 자, 제도를 어떻게 바꿔볼까 논의를 좀 하죠. 자, 네. 일단 잘 한번 반추해 보십시다. 어떤 분들은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한 지금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정부 역대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서 정치적 공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더 부각되고 야당이 소재를 제공하면 국회에 나와 있는 기자분들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사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기준에 저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자질 검증은 물론이고 도덕성 검증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책 검증이라는 것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신상 털기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미국식 인사청문회 최초에 만들어진 미국식으로 돌아가면 그 신상과 자질과 관련된 것은 비공개에 의해서 철저하게 기관별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최종 보고되고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에요. 요 부분만 한번 여쭤보고 갈까요? 그래서 네. 두 가지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과거에 자유한국당도 집권했고 우리도 집권했고 지금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인사청문회 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한 적어도 그 하나의 담론을 만들어서 정말 이성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는데 지금 장관 임명한 거 가지고 또 오늘도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먼저 비공개로 논의를 한 다음에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정책적인 검증을 하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18대 때 청문회만 하고 텔레비 나오면 우리 박범계 선배님이 하신 말씀 똑같이 했어요. 야당에서 정치 공세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야가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여당일 때요. 대통령께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임명 못하는 그러고 개인적인 신상 관련 청문회는 따로 비공개로 하는 네.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일단 그래도-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도 그러면 심사- 이 문제가 채밖에 안 돕니다. 심사경과 본고서는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야당할 때 좀 후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네, 지금 이 자, 그렇게 정도까지 하시고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도 4년 운영하시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사람이 10명 임명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재인 그만큼- 대통령은요 지금 네. 2년 만에 10명입니다. 그만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 어떻게 부드럽다, 됩니까? 유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런 유했다고요?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어제 여야 5동 원내대표 회동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민주평화당 장병환 대표 원내대표 나왔고 홍영표 원내대표 힘에 빠진 모습으로 등장했고요. 오셨어요? 예? 인파들이 왔는데. 홍영표 원내대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고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왔고요. 윤소아 원내대표. 악수 나오고 가세요. 너 나한테 요새 기분 나쁜 일 있어.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누가 봐도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도착했는데 굳은 표정입니다. 네. 책임을 묻되 책임은 다하겠다. 그러니까 국회 보이콧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럼 뭐 삼책임입니까? 책임은 묻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책임감 있게 보여진다. 글쎄 뭐 그 진행자가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야당이 어찌됐든 뭐 국회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뭐 오늘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만 뭐 거기까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들어와 가지고 C12비는 분명히 가리겠다라는 제 자세에 있어서는 평가를 합니다. 네. 아니, 오늘 너무 평가가 야박하세요. 자, 이 솔직히 지금 저희들이 뭐가 이렇게 문제- 임명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는데 국회 보이콧도 안 하고 네. 청문회 지금 국회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어저께죠. 저게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굳어 있지 않습니까? 요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밤 10시가 넘어가면서 산불이 정말 커지고 네.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성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속상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속상할 만하죠. 사실은 이 정도로 산불이 나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따로 불러서 나경원 원내대표께 산불이 많이 났는데 정의용 실장 좀 아니, 잠깐만 그 들어. 이야기 또 하시면 너무 아니요. 길어지니까. 세보자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물밑으로 얘기를 안 하고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바로 해버리는 거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서 얘기를 한 거 가지고 굉장히 문매를 맞았어요. 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결위 간사할 때요.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는 폭우 내는 거 몰랐습니다. 조정식 간사께서 지금 정책회의장 아니라 조정식 예결위 간사께서 저를 불러서 아니, 장 의원 잠깐만 조금만 들어보세요. 김원장 앵커님.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 외적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는 아니 들어보세요. 아직 이 영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다음 아직 주제도 끼어들지 논의 안 마시고요. 하시고 자, 이렇게 그다음에 할까요? 네. 요걸 말씀드려요. 네. 예? 이 폭우에 대해서 네. 지금 환경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행안부 장관 이석을 해야 되겠다. 장 의원이 제안을 해라.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네. 제가 제안해서 내보내는 네. 그게 여당이 야당한테 배려인데 그때는 알려줬다 홍영표 이 대표는 말씀이시죠. 물밑으로 그 얘기도 안 하고 바로 마이크에 대고 보냅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는 상대당 무슨 카운터파트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적반하장도 그런 유분수가 있지. 지금 그 무슨 속초 알겠습니다.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입장을 잘못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입장을 잘못한 게 아니고 장 그쯤 의원님도 알고 나도 알고 되면요. 다 그쯤 아는 되면은 내용이에요. 나경원 무슨 대표한테 그런 물밑으로 여기서 그 홍영표 대표가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제와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그만. 그걸 왜 주제가 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영상에 겁니까 대한 지금? 얘기입니다. 영상에. 의원님.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는 무슨 말 영상에 대한 여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여기는 국민들이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좀 여쭤볼게요. 네. 나경원 원내는 아니, 오늘 그러니까 네. 보십시오. 저 얼굴이 굳어진 것이 지금 이틀 전, 지금 주말을 지나고 일요일을 지내가지고 2, 3일 전 얘기 때문에 지금 통영이 아니라 속초 고성 산불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신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금 장재현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주제와 관계없는 것을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예결위에서 경험했던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그걸 들어줘야 되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 발언 시간에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판하십니까? 시간만, 소중한 시간만 지금 지나가니까 다뤄야 될 주제가 정책- 이 한두 가지가 주제는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영상에 대한 얘기 설명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네, 주제 벗어난 거 의원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님,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정책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거의 시간이 다 돼갑니다. 네. 추경안 원래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야기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권에서는 또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추경안이 지금 제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추경안 언제 제출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네, 논의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달 말쯤에 제시될 거라고 네. 제출될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 한 6조 전으로 해서 얘기가 되다가 네. 지금 한 9조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추경안에 이것은 네. 미세먼지 때문에 전 국민적 관심사고 긴급하게 처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 얘기가 나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더더군다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속초 고성에 정말 엄청난 그 대형 산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긴급 피해 복구 지역으로 지금 국가 재난 지역으로 지금 네.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또 네. 포항의 지열 발전소 문제도 그 피해 보상 문제도 심각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재난과 관련된 일종의 추경으로 지금 얘기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지금 저희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네.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돈을 보다 많이 풀어서 조금 더 경제를 돌리겠다라는 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재난 추경은 해주고 나머지 추경은 못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사사건 것도 그것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건 뭐 추경을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포항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포항 주민들 지원하는 거 또 속초나 강원도 주민들 동해안 주민들 지원하는 거 요것만 먼저 추경하면은 빨리 도와줄 수 있다는 건데 요건 받기 어렵다. 아니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네. 추경이라는 게 돈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지금 당장 국가 경제적으로 또는 재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돈을 정하는 것이 순서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달 말쯤에 추경안이 편성돼서 이제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에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도 듣고 필요한 부분이 뭐 어떤 것이 긴급한지 아닌지를 선을 구분해가지고 협상을 하면 되는 거지요. 네. 아니 제가 얘기를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팁을 드릴게요. 네. 미세먼지 부분이나 산불 문제는 저희들이 내면 빨리 저희들이 심의할 겁니다. 네. 다만 미세먼지 부분은 단기 처방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네.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산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과 논과 가축을 다 잃어버린 이런 분들이 1,6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네. 좀 더 새롭게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오히려 좀 더 증액을 해서 네. 저희 심의할 생각이고 산불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킬 생각이지만 작년에 470의 수포 예산을 그리고 일자리 예산을 24조나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자리 예산 운운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주 현미경 MRI 검증을 할 겁니다.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 들어가는 건 절대 그 뭐 야당의 그렇지 역할이니까 네. 뭐 그 네. 시비 걸 일은 없습니다. 미세먼지 알겠습니다. 부분도 궁극적으로 요거 하나만, 화력 네. 발전을 좀 더 낮추고 원전 가동을 높이겠다라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여쭤보면 두 분이 얼굴 붉히실까 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타계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님들이 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부겠지요. 네,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조양호 회장의 타계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인 돌아가신 분의 고인을 두고서 그 죽음의 원인을 따진다는 것, 저분이 자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병이 계셨던 분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는 일이죠. 한 생명의 정말 그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경건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마치 일각에서는 뭐 정말 험한 말을 하잖아요. 뭐 수사를 세게 받았고 또 뭐 소위 이제 국민연금에 의한 스튜어디십 코드에 또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대한항공 그룹의 여러 가지 파행적 어떤 경영과 또 오너 갑질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공분을 산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말 그대로 첫 번째 스튜어디십 코드를 제대로 행사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마치 고인의 죽음의 원인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기업 민주화, 경제 민주화의 하나의 좋은 예인데 결국은 스튜어디십 코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는 그것을 고인의 죽음을 정말 활용하는 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조양호 회장의 아니, 나경원 별세에 원내대표. 관련된 주어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 돌아가시는 주어가 계기로 없다니까 또 없습니다. 생각나는데 없어요? 아니, 그 얘기가 나경원 아니고요. 원내대표를 스튜어십 코드에 대해서 비판으로 네. 저기 어디에 그런 문장이 있죠? 장 의원님 잠깐만요. 네. 네. 어떤 나경원 문장이 원내대표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아니고 네. 일각이라고 일각.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듣고 어제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사실 그런 저희는 얘기가 많이 아니, 나왔습니다. 아니요. 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은 네.
어쨌든 우리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과 이런 걸 위해서는 기업을 옥죄지 말고 기업의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이것을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붙여서 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나 생각을 얘기했던 걸로 생각하고요. 네.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스튜어십 코드를 어떻게 정확하게 그 기금 수탁 지금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국민의 권리를 국민이 낸 돈을 가지고 위임받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 지금 행사하는 것 자체를 시비 걸 일은 아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하도 화를 많이 내셔가지고 제가 그 발언을 제가 좀 작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스튜어십 코드 얘기는 네. 다음에 하죠. 네. 네.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말 때문에 저도 내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말 때문에 상대를 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웃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